다 오셨는데요. 저는 프랜차이즈가 가진 본질 두 가지를 가지고 소셜 프랜차이즈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았어요. 두 가지. 공유, 브랜딩. 공유 프랜차이즈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뭐 박수 이런 거 지난번 지지난번 박수 많이 나오던데 힘들었는데요. 공유와 브랜딩 다 아는 용어인데요. 공유와 브랜딩으로서 프랜차이즈 본질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소셜 프랜차이즈화 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공유랑 브랜딩의 부분인데요. 이 공유가 그 공유인가요? 도깨비의 공유인가요? 혹은 아까 제가 CSV에서 공유 가치 창출이라고 했잖아요. Creating Shared Value예요. 영어로 Shared Value.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공유는 공유 경제 공유 그 공유 아니에요? 여자분들은 도깨비 공유겠지만 대부분은 그 공유 경제 그 공유 아니에요? 그 공유는 영어로 shared가 아니에요. sharing이에요. sharing economy라고 하거든요. 이 차이가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차이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어가 짧으니까 shared value와 sharing value 혹은 shared와 sharing이 뭔 차이일까? 여기 영문학과 있으세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 공유, 에어비앤비 같은 그 공유 경제는 쉐어링이라고 하고 왜 CSV의 그 공유 가치 창출에서는 쉐어드 밸류라 할까요? 이 의문점에 빠졌지만 제 주변에 영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해결을 못했는데 제가 그냥 껴맞췄어요. 그 껴맞힌 얘기를 좀 나눌게요. 일단은 이 공유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쉐어링 그리고 쉐어드. 그러니까 쉐어링은 능동태잖아요. 여러분들 영어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쉐어링이 능동태 맞죠? 여기 헤이파 계시네. 예, 헤이파님 능동 맞죠? 능동태. 그리고 사물 보통 사물 여기서 is ing 이렇게 아시죠? 예. 제가 몰라서 당황했어요. 현재 뭐 현재형 그런 거죠. 동명사 현재 분사 형태라고도 하고. 근데 쉐어드는 수동태 그리고 사람들 감정할 때 ed 붙이잖아요. 사람 그리고 과거 분사 형태 뭐 이러는데 개똥 초열학이니까 그냥 잊고 지나가세요. 그래서 쉐어링은 결론적으로 행위의 가치를 두는 거고요. 뭔가 공유 활동을 하고 있는 그 행위 그리고 쉐어드는 가치적인 거예요. 가치, 행위와 가치 이런 거죠. 예, 이해 안 되시겠지만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그래서 쉐어링과 쉐어드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거를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행위적으로도 공유 활동을 해야 되고 가치지향적으로도 공유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제가 에어비앤비나 이런 걸 비판하는 거예요. 공유 경제하는 공유들이 공유 쉐어링을 하는데 쉐어드는 하고 있다고요. 그런 비판 기사 봤죠. 그래서 그거 동조했어 아니면 너네 사회적 경제 섹터에서 비판하려고 만든 기사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겠어요. 공유 경제는 기본적으로 온디맨드 경제고 플랫폼 경제예요. 공유를 아무리 해봐요. 우리들이 소비자들이 뭔가 공유하는 것 같지만 실상으로 누군가 개선되고 나아지는 거는 일부 소비자고요. 결과적으로 많은 부분 삶에 개선되지만 개선될 수 있는 거에 가치를 두면 뭐 할 말 없는데 나중에 보면 결국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한테 그게 가고 있어요. 에어비앤비 대표가 기업 가치로 몇십조로 누리고 있지만 에어비앤비의 임직원들이 연봉이 단돈 5천만 원이 되냐 이거예요. 7천만 원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유 경제에 너무 함몰되어 있어서 뭔가를 공유하기만 해도 행위로 나누기만 공유해서 그 나눔이 그런 말고 그러니까 뭔가를 공급과 수요를 뭔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뭔가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좋아진다는 생각은 잘못된 자본주의 섹터에서 하는 얘기죠. 쉐어드 가치, 쉐어드 진짜 나누는 진짜 가치적인 게 있어야지만 진정한 공유고요. 제가 말하는 공유는 그래서 행위와 가치로서의 공유를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 공유 경제를 공유 경제를 하고 있는 수많은 온디맨드 회사들, 플랫폼 소유자인 에어비앤비 대표,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에는 뭐 있죠?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카카오 지분이 주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런 플랫폼 소유자들한테 돈이 대부분 가요. 그래서 저는 공유는 진짜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모순 말씀드렸잖아요. 소셜 프랜차이즈에 모순이 있다. 여기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 있어서.
그리고 브랜딩은 어떤 걸까요? 이것도 뭐 좀 어려운데, 브랜딩이 원래 그 노르웨이 그 목자들이 그 자기 가축이 막 뛰어노니까 막 그래서 저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예전에 브랜딩 수업에서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인두 지져가지고 이렇게 낙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내 소야 이렇게 내 가축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브랜딩이잖아요. 이게 찍어가지고 이게 내 거다라는 거.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소유의 개념이잖아요. 공유와 소유가 같이 있는 거죠. 예. 이것도 또 두 번째, 요 페이지만의 두 번째 모순인 거죠. 브랜딩이 프랜차이즈를 브랜딩 사업이라고 하는데 브랜딩의 본질은 아주 악랄한 소유예요. 소유. 여러분들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기업에 있어요. 그래서 태생이 성악설이에요. 여러분들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브랜딩은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주님들을 괴롭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아니에요. 그런 분들 여기 안 계시죠? 예. 브랜딩이 가진 그 개념의 어원적인 모순이 바로 소유라는 거죠. 근데 브랜딩을 이렇게 나쁘게 보면 안 되고요. 결국 이 브랜딩이라는 게 브랜드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활용되냐면은, 이 가축이, 정말 내가 잘 먹이고 잘 기른 내가 애주징지하는 사랑의 산물이고 이 도장이 찍혀 있는 거 얘 잠깐 뜯어올 건데 얘 이거 아무 몸에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요 지장 낙관이 찍혀 있는 소는 내가 내 인생을 건 내 사랑이 듬뿍 담긴 소입니다. 그런 어떤 그 뭐죠? 신뢰의 상징이잖아요. 브랜딩은 결국 신뢰의 상징인 거예요. 나의 소유지만 결국 그 소유는 따뜻한 소유인 거죠. 신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여기서 또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난번 강의 오신 분이 예전에 유니타스 모라비안 프라토리움에서 왔는데 거기서 책에서 나오는 얘기 그리고 그분이 한 얘기는 브랜드는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브랜드는 공동체인 거예요. 브랜드 회사에서 팀만 하나요? 마케팅 팀에서만 브랜딩 하나요? 브랜딩을 로고 만드는 걸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브랜딩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브랜드는 인사, 재무, 마케팅 모든 요소에 속해 있고요. 조직 구성원들이 다 하고 있어야지 그게 토탈 브랜딩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야 진짜 온전한 브랜딩이 되잖아요. 앞에서는 좋은 기업이라고 해놓고 상품은 좋은 거 했는데 직원들은 핍박받고 있고 브랜딩을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브랜딩 실패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브랜딩은 조직과 개인 모두를 다 통찰해서 다 잘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를 만드는 작업들이고요. 그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브랜딩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미션이라는 철학적인 가치, 철학적인 의미 때문에 그런 거죠. 브랜딩을 하면 우리는 어떤 개념을 사유하게 되죠. 개념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로고나 이런 걸 통해서 워터마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브랜드 미션이 붙으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어떤 그런 장치들로 인해서 믿게 되죠. 믿음, 신뢰가 생기는 거죠. 브랜딩을 통해서. 결국 브랜드를 요약하면 브랜드는 철학인 거고 생각을 사유하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뢰하게 되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신뢰가 잃어버리면 브랜딩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고요. 공동체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고 신뢰를 못 줬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철학적인 사유를 해야 되는 게 브랜딩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소셜 프랜차이즈 이해해 주시면 제가 뭐 단순히 협동조합 프랜차이즈가 소셜 프랜차이즈라고 기억하고 가시면 제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저는 프랜차이즈가 가지고 있는 속성, 공유와 브랜딩 가치만으로도 프랜차이즈는 충분히 소셜 프랜차이즈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쉐어링 그러면 아까 여기 쉐어드라고 해도 되고요. 쉐어링 플러스 쉐어드도 해야 되고요. 프랜차이즈 산업은 그래서 공유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이거 너도 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소유에서 공유고 또 나눠주는 거죠. 나의 권리를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예요. 예. 이제 나눠준다고 하고서 그동안 많이 안 나눠줬는데 이제 나눠주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모델 자체로. 뭐 이거는 너무 작은 얘들인데 그냥 너무 쓸 게 없어가지고 썼어요. 뭐 위너 셰프인가? 그게 요즘에 이제 공동 키친으로 해가지고 요리사들 모아가지고 주방 같이 쓰고 우리가 다 대줄 테니까 니네가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 프랜차이즈 사업하자 외식 뭐 하자 키친으로 외식 뭐 매장 오픈하자 뭐 이런 것들이고 뭐 샵인샵 이런 것들 샵인샵 그러니까 같이
공간이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같은 매장에서 뭔가를 같이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도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공유의 가치가 있는 거고요. 아직 프랜차이즈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 모델로서의 공유,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거 말고요. 점주님들과 상생하는 거 이런 거 말고 모델로서의 공유 모델을 만들고 있는 사례들이 아직 적어요. 근데 대표적인 예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공유하면 결과를 어떻게 나요?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한 가지 뭐죠? 사람들이 모여요, 이렇게. 여기가 소유 프랜차이즈였으면 이렇게 모였을까요? 공유 프랜차이즈, 집단지성을 모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래서 소유에서 공유를 하면 단순히 나누는 게 아니라 나눠서 기분 좋아서 모여져요. 그래서 공유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은 그러면 두 번째 정의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브랜딩 사업이다. 아까 설명한 건데 결국 노동 혹은 생산. 그리고 여기에 직원들 노동도 있지만 점주님들의 노동과 생산일 수 있죠. 노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점주님들이 물건 잘 만들고 물건 막 우리가 막 잘 관리하고 직원들이 막 매뉴얼로 막 잘 관리하고 이런 게 기본인데 그런 거에 매몰되면 그런 거에 너무 저희 관점이 다 함몰되면 안 되는 거죠. 집중하면 안 되고 브랜딩 사업은 철학이기 때문에 철학을 공유하지 않으면 철학을 만들지 못하면 신뢰를 구축하지 않으면 철학을 사유하지 않으면 로열티를 받을 수가 없어요. 프랜차이즈 본사는 강한 신뢰의 상징 로열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브랜딩이 돼야 되고 그런 철학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브랜딩 철학을 만들어야 되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브랜딩을 로고 만들고 J 브랜드 만들어서 막 그냥 내보내는 게 브랜딩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가진 그런 또 철학을 브랜딩으로 발현시키는 거, 이게 결국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거를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로열티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철학이 생기고 사유하고 그러면 공동체가 되고 이러면 아버지가 자식한테 반대로 할게요. 아들이 자식한테 죄송합니다. 아들이 부모님한테 용돈 주세요. 근데 안 줄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용돈 안 줄 수가 있고 아들이 용돈을 안 받을 수가 있나요? 로열티를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생겨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서로가. 너가 브랜드를 만든 가치에 대해서 나는 인정해주고 강한 신뢰로 로열티를 주고 이 사람은 그만큼 책임을 져주고 철학으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브랜딩이 철학이나 어떤 그런 게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로열티를 못 받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그래서 브랜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철학을 가지니까 깨어지겠죠. 사고가 열리고. 그래서 본사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들어와요. 로열티를 내는데도. 로열티를 잘 5%씩, 미국은 5% 정도가 평균이잖아요. 로열티가. 5% 달라고 해도 줘요. 이렇게. 그리고 너 매출 왜 못 올렸어? 막 혼내도 네, 제가 잘못해서입니다. 내가 이 좋은 맥도날드 브랜드 가지고서 매출 이 모양으로 만든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신뢰를 주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게 만들죠. 가맹점들이 편협하고 욕심쟁이고 악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그런 점주님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주님이 실제로 많은 거는 본사의 잘못이죠. 본사가 점주님들을 깨우지 못한 거죠. 저의 사례 간단히 얘기할게요. 이것도 뭐 한 3시간짜리인데 저는 일단 공유FC를 통해서 집단지성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이 지식을 모으는 거에 대해 핍박 받고 있나요? 안 받고 있나요? 받고 있잖아요. 제 이 강연도 핍박받은 한 분 때문에 이분 때문에 제가 급하게 온 거거든요. 강의하면 안 된대요, 직원이. 그리고 여기 모이면 이직 정보 공유할 것 같대요. 그래서 이직은 저희 전체 방에는 이직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이직 공유한대요. 그리고 기밀 얘기하겠대요. 오너들의 어떤 치부를 공유할 것 같대요. 공유하죠. 근데 우리가 원래 안 할 걸 한 거예요? 어차피 해요. 우리 다른 데 가서도. 그런 것들을 공유할 거가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그 집단지성을 모으는 것에 대한 것들, 그런 것만으로도 여러분 핍박받는데 이렇게 모여서 그걸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산업이 바뀔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견제는 있을지언정 우리의 힘이 커지고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하기 눌러서 좀 많이 사람들에게 아니 500명인데 어떻게 유튜브 구독하기가 140개밖에 안 되냐고요.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하기를 안 할수록 여기 코스트는 낮아집니다. 협박 한번 하겠습니다. 예.
구독하기 좀 눌러주세요. 저희는 지식이 무기가 돼야 되고요. 그게 사장님들, 오너들 분들한테 좋은 기업을 만드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투표 하나가 바꾼다고 생각하거든요. 쓸데없는 얘기겠네요. 예. 뭔 얘기겠죠, 제가? 예. 그래서 집단 지성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프랜차이즈 산업을 바꾸고 얘네 공부하는 집단이네. 연봉 조금 받아가지고 공부 안 하고 맨날 술만 마실 줄 알았는데 맨날 모여가지고 야학당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맨날 공부하고 그런데 프랜차이즈 산업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요. 어울가게 연구소가 샵인샵은 우리나라 말로 순화해서 만든 게 어울가게예요. 제가 조만간에 어울가게 연구소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저는 샵인샵을 학문적으로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콜라보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공간, 유휴 공간이 있는 사람들과 콘텐츠나 상품이나 있는데 이거를 1인 기업들, 1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되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공간과 연결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공유 가치를 높이는 부분으로서 어울관계를 연구하고 싶어요. 연구. 그러니까 꽃과 옷을 팔면 오케이. 어울가게 연구소에서 만든 사업 패턴, 뭐 비즈니스 모델 패턴 하나. 커피와 뭐 전시 이런 거 많이 식상하고, 그죠? 편의점하고 뭐 예를 들어 강아지 뭐 옷 판매, 이거 2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싶은데요. 도와주세요. 참여하고 싶은 사람 연락주세요. 예, 그다음에 골목 프랜차이즈. 동네 발전소 협동조합이 너네 뭐냐 이러면 저희는 골목을 활성화시키는 골목 프랜차이즈입니다. 웬 프랜차이즈야? 뭔 말이야? 저희 골목 프랜차이즈 동네 발전소 협동조합은 현재 양천구 신정구 골목에만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협동조합 동네 발전소가 지사가 혹은 매장이 동네 발전소 협동조합 신월점, 동네 발전소 강남점 이렇게 늘어나면 아마 그 골목의 골목상권, 골목의 거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골목 프랜차이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교육하고 브랜딩이에요. 교육을 왜 하는 거냐면 쉽게 말해 서비스명이 동네 야학당이에요. 그래서 야학당이 자꾸 PPL 한 거예요. 이제 3월 달에 이제 개강을 하거든요. 저희 동네에서 한 30명의 강사분들이 재능 강사들이 참여하고요. 돈 드려요. 무료는 아니고요. 동네 야학당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저희가 강의를 이런 데서 하거든요. 피자 매장, 카페 이런 데서. 유휴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요. 지나쳤을 만한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거기서 사랑도 꽃피우고 재능도 나누면서 보람도 느끼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소외됐던 그런 도시 사람들이 교감하고 교육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관계를 하죠. 근데 이제 동네 학당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수업이 예를 들어 쫙 있어요. 근데 그 수업의 결과물로서 그걸 골목에 환원하라는 미션을 줘요. 이게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디자인 일러스트 수업이 있어요. 그러면 4회차가 끝나는 주에 일러스트로 가게 명함이나 가게 간판이나 뭐 그런 거를 실습물로 졸업물로 만들어서 그걸 그 동네에 기부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30개의 가게가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그 명함 뭐 이런 것들 디자인을 동네 학당 그 수업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교육이란 게 교육을 하는 사람과 교육을 받는 사람 이 둘만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한 관계가 교육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교육에서 만들어진 그 지식과 지혜가 골목에 있는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 또 전파되게 할 수 있는 게 동네 야학당의 가치고요. 그래서 동네 야학당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네 야학당을 올해 3월에 여기서 하는데 문정동에서도 이제 솔로몬 야학당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4월 달에 또 오픈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야학당을 통해서 사람들 모으는 작업들을 해서 소통을 활성화시키는 일을 하고 그리고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일을 이제 그런 걸 연결해서 하고 있죠. 브랜딩과 교육을 통해서 골목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브랜드를 집단 지성을 통해서 브랜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브랜드 축복을 내려주자 이런 의미로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그때 설명 되게 많이 드렸듯이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어서 공동 브랜딩, 그러니까 브랜딩 집단 지성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카데미처럼 릴레이 아카데미처럼 브랜딩에 필요한 뭐 취약계층이나 혹은 청년 혹은 뭐 가업승계하는 시장에 있는 누군가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아니 여기 회원 중에도 난 정말 가난해서 오늘 회비 2만 원 낼 때 한 달 생활비로 썼다 그런 분들 계시면 그분들을 브랜딩을 해줍니다. 선수들이 다 모여있을 거예요. 디자이너, 메뉴개발 기획자 그리고 돈 많으신 누군가 가맹점 10개 가지고 계신 누군가 펀딩 해주고 마이크로 크레딧 뭐 이런 거 막 붙여가지고 브랜딩 프로젝트를 하고 싶고요. 아 진짜 힘들다. 그동안 강사님들 되게 쉽게 봐서 죄송합니다.
아니 나는 그때 전 시간에 브랜딩 선생님이 중간에 쉬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런 도덕적 얘기가 다 있어 속으로 이랬거든요. 아니 뭘 쉬어 이게 2시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목이 갔어요. 들리시죠? 네. 결론입니다. 프랜차이즈 FC라고 하죠. 이거 이런 개념적인 거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아까 그 쿠법칙처럼 그죠? further 더 멀리 우리는 컨버전스 해야 된다. 브랜딩이 됐든 공유가 됐든 뭐가 됐든 자꾸 융합하려고 한다. 프랜차이즈 종사자들이 자꾸 프랜차이즈 종사자들끼리만 어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면 저희 회사만 해도 70명이 본사 인원인데 10명이 교류를 하고요. 60명은 기업에서 직장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가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10명 중에 3명만이 저 같은 또라이들 이렇게 활동성 있는 프랜차이즈 종사자들 몇 명이 돌아다니는 거죠. 탄압을 이겨내면서. 근데 교류를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기업 내만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기업들 간에 그리고 이업종 간에 협동조합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사람, IT에 있는 사이드, 어디 배달, 여러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융복합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런 시대고요. 그리고 저희는 공유할 수 있고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그 핵심 가치를 가진 아주 좋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컨버전스가 정말 쉬워요. 생각해봐요. 한 회사에 디자이너, 메뉴 개발자, 음식, 배달, IT, 이런 사람 다 있잖아요. 슈퍼바이저는 또 무슨 이상한 영업 조직이야. 그리고 점포 개발 11개, 12개, 15개의 직무를 가진 그런 되게 특이하잖아요. 대기업처럼 막 쪼개가지고 20개 만든 거 말고 진짜 직능으로 열 몇 개가 되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제조업도 영위하고 요새는 쇼핑몰도 운영하고 디지털 마케팅 하는 마케터들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컨버전스 할 수 있다. 우리는 그걸 하면 결국 브랜딩과 쉐어링이 될 거다. 프랜차이즈를 뭔가 퍼더하게 생각하고 컨버전스 하면 브랜딩하고 쉐어링하는 결론을 얻게 되고 FC는 BS가 이런 이거 공식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너무 껴맞춘 것 같아서요. 그렇지만 이거는 기억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결론은 소셜 프랜차이즈 하면, 소셜 FC 하면 우리는 BS, 다른 말로 최고의 성공한 인생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하면 박스타임님! 아까 사전에 맞췄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면요 소셜 프랜차이즈에 관심 가지시고요. 지금 정책적으로 다 준비 중이에요. 이거에 지금 이 물결에 타지 않으면 정답은 아니에요. 협동조합이 망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는 것보다 망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망한다는 게 폐업된 것만 망한 거예요? 호흡기 차도 망한 거잖아요. 호흡기 찬 협동조합 되게 많아요. 장점을 서로 이렇게 융복합해서 운영하면 협동조합은 되게 동기부여가 되는 모델인데 조직 전체로 특히나 점주님들. 근데 망할 확률이 더 커요. 그래서 단순하게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이런 거 관심 갖는다고 결코 잘 되진 않고요. 착한 프랜차이즈 혹은 소셜 프랜차이즈 혹은 그런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를 내재화 시키셔서 고민하시고 지금 정책들이 막 입안되고 있어서요. 관심 가져주시고 본사에서 주요 결정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착한 프랜차이즈로 물꼬를 틀 수 있게끔 실무자들이 조금씩만 노력해주면요. 베스트한 석세스 한 본사가 될 겁니다. 예, 저는 1시간 반 정도 강연을 했고요. 30분 질의응답을 통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